안녕하세요. 신용철 세무사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회계관리 1급에 세계에 오신 것을 이렇게 환영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실제로 실무에서 이제 세무라든지 회계를 많이 다루시는 분들이 이 회계관리 1급에 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라고 보여요. 실제로 이제 저희가 실무를 하시다 보면은 회계라든지 세무를 조금 더 자세하게 알고 싶다라는 욕심이 들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각종 여러 가지 자격증 중에서 회계관리 1급이 아마 여러분들이 처음 이론이라든지 조금 세금에 대한 뭐 법적인 논리를 처음 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자격증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됐죠? 그래서 회계관리 1급을 여러분들한테 설명하기에 앞서 가지고 우선 회계관리 1급의 시험 제도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간단하게 여러분들하고 한번 짚어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업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준비한 게 바로 회계관리 1급의 이론 및 문제, 시험 제도의 확인 부분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보시면은 일단 시험 과목은요, 크게 두 가지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바로 재무회계하고요, 세무회계예요. 아시다시피 재무회계는 뭡니까? 실제로 우리가 장부를 작성하는 방법, IFRS라 그러죠. 장부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는 거고요. 세무회계는요, 말 그대로 뭡니까? 세금에 관련된 회계를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부가가치세라든지 소득세, 법인세법에서 우리가 각종 규율하고 있는 여러 가지 세무적 조항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자세히 배우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것을 이론적으로 우리가 테스트하는 것이 바로 이 회계관리 1급에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그래서 저하고 앞으로 할 것은 뭐다? 바로 세무회계 파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장 보시면은 시험 시간 및 방법입니다. 실제로 시험 시간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100분이라고 되어 있죠. 2시부터 3시 반까지 총 100분간 세무회계와 재무회계를 함께 치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판단 방법, 즉 뭡니까? 시험의 방법은 객관식입니다. 객관식. 객관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뭡니까? 선다들 여러 가지 뭡니까? 그런 보기들 중에 가장 올바른 것 혹은 가장 올바르지 않는 것을 하나 고르는 작업이잖아요. 특히 보기가 사지선다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네 가지의 뭡니까? 보기가 나와 있고 그 중에서 가장 맞는 말 혹은 가장 틀린 말을 고르라라는 거겠죠. 그렇게 4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과목별의 70점 이상 합격입니다. 과목별 70점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 재무회계도 70점 이상 받아야 되고 세무회계도 70점 이상을 받아야 통과하는 자격이다라는 거죠. 70점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데요. 실제로 내용 자체는 여러분들이 실무에서 많이 다루는 내용들이에요. 많이 다루는 내용들에서 이론상 부분을 조금 더 더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70점이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어렵게 다가온다. 이렇게 겁먹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제가 그 부분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극복할 수 있도록 제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그다음에 보십니다. 그다음에 보면은 이제 세무회계예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하고 만날 과목은 세무회계다 보니까 세무회계 평가 범위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 평가 범위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즉 시험 범위라고 보시면 되겠죠. 시험 범위입니다. 1번부터 6장까지 나와 있는데요. 1장 보시면 조세 총론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조세, 세금에 대한 총론이라는 게 뭐예요? 모든 이론들 부분이에요. 실제로 이쪽은 제가 국세기본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국세기본법 내용도 조금 일부 묻어 있지만 그것보다는 뭡니까? 일반적인 이론적 측면들이에요. 뭔가 뭐 세금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는 일반적 이론적 학술적인 이야기를 조금 다루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2번 보시면은 법인세법이죠. 여러분들이 이제 실무에서 실제로 법인에 소속되어 있는 재무팀이면은 법인세를 주로 다룰 것이고요. 뭐 개인에 있는 회사에 소속돼 있으면은 소득세를 다루긴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재경팀에 있으면 보통 법인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다루는 거는 법인세 혹은 아니면은 뭐 세무회계 사무소에서 여러분들이 일을 할 수 있잖아요. 세무법인에서 일을 할 수 있으면 그때는 뭡니까? 법인세, 소득세 둘 다 같이 다루고 있겠죠.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법인세법을 다루고 있는데 법인세법에서는 여러 가지 파트들 중에서 가장 우리가 조금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실제 실무에 많이 접해야 하는 부분이 바로 뭡니까? 각 사업 연도에 대한 법인세예요. 이거는 우리가 이론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됐고 3번 보시면 소득세입니다. 소득세는 개인의 뭡니까? 소득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는 거거든요. 보시면은 종합소득세 계산과 연말정산인데요. 실제로 뭡니까? 가장 많이 다루는 파트죠. 종합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5월 달에 여러분들이 세무사 사무소에 있으면은 우리 클라이언트들을 위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드리잖아요. 그때 말하는 종합소득세고, 그 다음에 뭡니까? 연말정산도 많이 하죠. 실제로 여러분들이 법인 소속이면은 2월 달에 법인 직원들을 위한 연말정산을 또 재경팀에서 따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합소득세나 연말정산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실무에 있어가지고 그냥 이제껏 그냥 뭐 위에서 뭐 하라는 대로 혹은 뭡니까 주먹구구식으로 알았던 것들을 이제 이론적으로 조금 더 정리해가지고 왜 이런 과정을 해야 되는지, 왜 이런 과정이 도출되는지에 대해서 이론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그다음에 4번은 원천징수 실무예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실무를 하면서 법인 소속이면은 두 가지를 많이 다루겠죠. 법인세 3월 달에 하는, 일반적으로 3월 달이에요. 3월 달에 하는 각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를 다루면서 매월 우리가 뭐 하는 겁니까? 원천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원천징수는 잘 아시다시피 직원들 급여를 지급할 때 일정액을 떼서 국가에 대신 납부하는 제도를 원천징수 제도라 그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원천징수는 사업을 하시다 보면, 사업을 하면서 뭡니까 그 밑에서 같이 일하시는 근로자가 있거나 아니면은 프리랜서 분이 있으면은 반드시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됐죠? 그래서 이 원천징수 실무가 왜 우리가 해야 되는지, 나가서 원천징수 실무에 있어가지고 어떤 신고를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얼마만큼 우리가 원천징수에서 납부를 해야 되는지, 언제 납부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던 내용을 눈으로 텍스트로 한 번 더 확인하는 작업하는 거겠죠. 됐죠? 그래서 원천징수의 개념 및 각 소득별 원천징수 실무에 대해서 우리가 이론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번은 부가가치세예요. 부가가치세는 원체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사업을 하시다 보면은 우리가 법인세 혹은 원천세, 부가세는 항상 3종 세트로 같이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재경팀에서도 시즌에 맞춰가지고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매달 원천세 신고를 하고 또 분기별로 뭡니까 부가세 신고를 하는 이 세 가지 세금이 함께 돌아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됐죠? 그래서 부가세 관련된 기본적인 개요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하고, 신고는 뭐고 실제로 과세 대상은 뭐고 면세가 뭔지를 다 이론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됐고, 마지막으로 6번이요. 세금 계산서 실무예요.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이 뭐 부가세 신고라든지 여러 가지 실무를 하면서 그 이면에 그 전제가 되는 가장 중요한 증빙이 바로 세금 계산서거든요. 근데 세금 계산서가 그만큼 중요하다 보니까 세금 계산서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뭡니까 세금적 문제, 만약에 그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을 때는 각종 가산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세금 계산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문제를 미리 이론적으로 우리가 파악을 하면 실제 실무에 적용함에 있어가지고 가산세 문제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지 않겠냐. 바로 그쪽 측면에서 세금 계산서 실무는 실제로 여러분들 실무에 있어서 가장 맞닿아 있는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됐죠? 그래서 세금 계산서 작성 교부, 실제로 세금 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뭐냐, 임의적 기재사항이 뭐냐, 무엇을 꼭 써야 되느냐, 쓰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 뭐냐, 언제 발행을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앞으로 저하고 이제 조세 총론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